안녕하세요. 어제 영상으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 보유 수량의 절반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138달러에 30주, 137.5달러에 10주, 137.3달러에 이제 10주를 매도를 하면서 이제 거래세를 빼니까 6,800달러의 현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본장이 시작되고 난 뒤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전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끝나고 난 뒤에 주가 창을 보는데 ASML이 거의 16%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반도체 주가들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28달러를 기록하는 것을 보고 거의 이제 좌절을 하는 이제 멘붕이 왔습니다. 이게 미리 그냥 본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매도를 할 걸 그랬네라고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미 예약 매도를 138달러 부근에 걸어놨더라고요. 저희는 테슬라 투자나 다른 일반 국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부부가 항상 같이 공동 투자를 합니다. 비자금도 없고요. 모든 자산들을 공개를 해서 각자의 계좌에 배분을 하면서 이제 공동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가 매수나 매도를 하는 스타일이고 와이프는 예약 매수와 매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투자자분들이 보통 예약 매도나 매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자산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고 싶은데 예약을 걸어두면은 안달이 나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여전히 좀 부족한 투자자일 수는 있는데 와이프는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하건 매수를 하든 그 결정이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조금은 이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낮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좀 세팅을 해두는 것 같아요. 매도할 때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승률은 와이프의 예약 매수나 매도 방식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현재가 매수 매도를 선호를 합니다. 어쨌든 어제 결과로만 봤었을 때는 이제 와이프의 예약 매도 전략이 매우 주요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혼자 투자를 해 나가시는 어떤 그런 방법에 있어서 장점이 존재합니다. 혼자 투자를 했었을 때 혼자 더 집중하고 몰입해서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은 부부가 같이 했었을 때 KO승은 아니더라도 판정승은 거둘 확률이 더 높다. 왜냐하면 어제 6,800달러를 매도를 하면서 그 거의 이제 6,800달러가 수익으로 잡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투자를 하면서 이제 12배 가까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2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수개월 전에 실패 사례를 제가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주가 또 미국에 비상장으로 설립을 했던 법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800만 원을 손실을 봤다. 왜냐하면 그 자회사가 상장 폐지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800만 원을 상계 처리를 하면은 수익이 제로가 되는 것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와, 정말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너무 좋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그 실패의 흑역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모회사에 제가 큰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7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자회사에 상장 폐지된 회사 800만 원의 손실을 합쳐서 약 7,800만 원의 손실이 났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와이프가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떤 한 회사에 바이오주에 수익도 나지 않고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회사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었을 때 와이프가 마부가 되어서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이게 투자자가 한번 맹신을 하게 되면은 끝도 없이 가는구나. 특히 바이오주라든지 잘 공부가 안 돼 있는, 특히 영업이익조차도 없는 그런 진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할 경우에 그런 성향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왔죠. 남자분들이 더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혹시
와이프분이 계신다면은 와이프분이 그 누구보다도 한 가정의 자산을 불려나가거나 보호하고 싶은 그 욕구가 그 누구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부부가 함께 뭐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더 높은 확률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정말 그때 전 재산을 다 부동산도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그 바이오주에 몰빵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면은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모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안정적인 삶 기반 자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생활하면 정말 이 회사로 정말 제가 떼돈을 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죠. 다행히 와이프가 마부가 돼서 저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내는 그 200만 원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전에 그 흑역사가 다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좀 간곡하게 마음을 담아서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6,800달러 현금을 확보한 6,800달러로 테슬라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경험들이 있고 테슬라도 한 방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손실을 봤었던 경험들도 그런 경험 시행착오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행착오들이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제가 충분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 선택을 해왔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140달러에서 180달러 때까지 700주를 모아 오게 된 것이죠. 물론 138달러 할 때 140달러 할 때 700주를 다 넣었으면은 더 많은 수익이 났고 평단가도 더 낮췄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매우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 제가 올해 상반기 때 투자를 했었던 그 과정은 저는 그 어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분할 매수 전략을 택해 볼까. 대선의 결과 역시도 저는 매우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지만은 그럼에도 보수적으로 잡고 투자 비중을 조금 반반을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대선 결과 전과 후 실적 발표 전과 후로 좀 나눠서 투자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오히려 조금 반전이었습니다. 220달러 아래에 테슬라 주가가 형성이 되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최근 한 2, 3일 전에 215달러가 살짝 무너지고 215달러를 터치를 하니까 급반등을 하더라고요. 다시 220달러로 되돌아가는 그런 걸 이제 이번에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는 220달러 아래에는 그보다 뭐 더 떨어지고 뭐 200달러가 무너지더라도 조금 더 비싸게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220달러 아래에 있으면은 오늘도 그냥 30주를 다 넣던 아니면 좀 나눠서 넣던 일단은 220달러를 기준으로 그 위아래로 조금은 공격적으로 특히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자를 감행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이야기를 좀 존중을 해서 저는 미 대선 결과 전과 후에 좀 나눠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미 대선 결과가 트럼프의 대선 가장 대표적인 테마주로 테슬라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결과 전에 투자를 하자. 왜냐 트럼프 당선 결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지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DJT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이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계속 지금 만들어 내고 있어서 지금 거의 30달러에 육박을 했나요? 제가 그때 봤을 때 14달러, 뭐 13달러 이랬는데 매우 짧은 순간 거의 거래일이 한 7, 8거래일 만에 60%가 넘어가는 주가 상승이 있었죠. 왜냐? 트럼프의 대표적인 또 테마주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소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테마주가 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업을 하는 그러니까 대출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이 회사도 7달러에 머무르고 있다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조금 더 유력해지면 유력해질수록 주가가 올라가서 지금은 10달러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 정부가 그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에 대한 그 지원 방안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의 그 수요가, 학생의 수요가 줄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테마주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들은 그에 힘입어서 지금 다 일단 선반영되어 있는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저는 좀 막차 느낌이 나기는 납니다. 와이프도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실적이라든지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행사에 대한 실망감 여전히 좀 잔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 정치 테마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지금 점 찍어지고 있는 테슬라가 아직도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건 도박식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속 미 대선 결과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적어도 지금 220달러, 215달러의 주가는 방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좀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워낙 테슬라가 변동성이 심하고 언제 또 다시 200달러가 떨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래도 그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남아있는 6,800달러의 이 현금 자산을 테슬라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220달러 아래에서는 30주 넘게 좀 모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미 대선 결과 전에 공격적으로 이 30주를 모두 다 매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